네, 이번 영상에서는 DC 모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현장에서도 로봇을 제작하고 나면 이제 로봇을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 로봇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원인을 찾아서 또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선생님들의 이제 역할이 되겠는데요. 어, 그 로봇이 안 되는 경우가 뭐 종류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DC 모터, 왜냐하면 우리가 DC 모터는 주로 로봇의 구동부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DC 모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모터가 저 로봇이 잘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또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DC 모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DC 모터 종류가 보통 이제 큐보 그리고 메타 이렇게 두 종류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죠. 큐보 로봇에는요. 먼저 이 DC 모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요 DC는 그 요 D는 이제 다이렉트 직접이라는 뜻이죠. 다이렉트 커런트 직접 전류. 이제 직역하면 그렇고요. 줄여서 이제 직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 직류 전압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되겠고요. 요거하고 다르게 또 AC라는 게 있죠. 우리 AC는 교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DCV는 이제 직류 전압, ACV는 우리 가정용처럼 교류 전압.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직류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사이에 이제 직류 기어를 넣어서 직류 기어 모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요 안에가 뭐 이따가 이제 사진에도 있겠습니다만 기어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 DC 모터는 전압이 인가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이제 자기장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장 만들어지는 것과 이 내부에 있는 연구 자석 간의 극성,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360도 하는 그런 모터가 DC 모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압의 극성에 따라서 우리 이 전류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보통은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라고 이제 전자공학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 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이 회전축도 돌아가는 축이 반대로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가 정회전, 역회전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 꽂는 단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 극성을 전압 공급되는 거를 보통 그 DC 모터 드라이브라는 IC 칩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넣어줘서 이제 정회전, 역회전을 동작하게 합니다.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요 이제 모터를 보면 우리 큐보에 있는 모터 그리고 메타에 있는 모터가 되는데 우선 이 모터는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요 타입이 약간 다르죠. 큐보는 여기 축을 연결하게 돼 있고 안으로 얘는 이렇게 축이 밖으로 돌출돼서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껴서 쓰게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또 이제 이 큐보는 사실은 이 선이 이렇게 잭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노트북처럼 동그란 그 잭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메인보드에 꽂을 때 왼쪽 모터인지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요것만 잘 구분해서 모터를 연결해 주면 이제 되죠. 이 꽂는 방향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보통 바깥에 있는 쇠하고 안에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이렇게 나눠지게 꽂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건 상관 안 해도 되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메인보드에 꽂을 때
여기 흰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에 가도록 얘는 잘 꽂아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돌려서 꽂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 핀이 두 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을 반대로 돌려도 여기 꽂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극성이 반대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메타 DC 모터를 메인보드에 연결할 때는 꼭 그 메인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통 메인보드 그 뚜껑에 보면은 표기가 돼 있죠. 거기 확인을 하고 얘는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DC 모터는 이제 주로 로봇의 구동부에 사용이 된다. 예, 이렇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터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로봇을 동작시켰는데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DC 모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C 모터가 자체 불량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모터가 고장난 경우죠. 모터 자체가 고장난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터를 우리가 교환하거나 또는 AS 처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DC 모터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고장난 건 아닌데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모터가 구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터가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터를 교환하거나 AS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할 거는 주로 이제 요 2번이 되겠죠. 1번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 뭐 교환 AS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점만 알아낸다면 현장에서 해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우리가 잘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됩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게 모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모터 외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지금 DC 모터가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꼭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그 확인하고 싶은 DC 모터를 정상 작동하고 있는 로봇이 있을 거예요. 다른 학생의 로봇이라든가 잘 움직이고 있는 로봇. 그 다른 로봇의 메인보드에 이 모터를 잠깐 그 친구의 모터를 빼고 연결을 해보고 모터가 잘 회전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 친구의 로봇에 모터를 연결했더니 모터가 잘 회전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모터 불량은 아닌 경우에 모터는 이상이 없는 경우고요. 만약에 다른 그 학생의 이 로봇의 메인보드에 모터를 연결했는데도 정상 작동을 잘 하고 있는 로봇이었는데 모터를 연결했는데 그래도 모터가 구동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거는 대부분 1번 DC 모터 자체의 불량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를 교환 AS 처리하면 되겠고요. 모터가 만약에 움직였다, 회전했다고 한다면 1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DC 모터는 정상이니까 다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 모터가 손상이 되는 경우, 요거는 이제 모터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요 1번이 제일 흔한 경우가 되겠죠. 바로 이 안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진에 모터를 분해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요 검정색으로 생겨져 있는 게 바로 DC 모터가 되겠습니다. 네. 요 DC 모터가 되겠고요. 반대쪽에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 이제 하얀색 보통 이제 피니언 기어라 그래서 여기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모터 축이 있어요. 이 축이 돌면서 이 모터에 있는 기어가 이제 계속 같이 맞물려서 돌면서 이 우리 축을 꽂는 여기까지 회전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이 검정색 모터가 어쨌든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모터가 이제 그 뭐 우리 죽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모터는
구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실제 모터가 고장난 경우, 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납땜이 떨어진 경우,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빨간색과 요 검정색 선이 이렇게 지금 납땜이 되어 있어요. 모터에 실제로 요 부분에 납땜이 되어 있는데 간혹 이제 드물긴 한데 얘가 요 납땜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요 납땜이 요 선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는 이 모터 선을 통해서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급이 돼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터가 구동이 되는 건데 당연히 여기가 납땜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 전원이 여기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터가 얘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모터가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납땜을 다시 해주면 문제없이 작동을 하는데 요 경우도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인두를 가지고 납땜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본 분들은 또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인두는 워낙 뜨겁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예, 요것도 이제 AS 처리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선이 단선된 경우, 요거는 그 지금 요 빨간색, 검정색이 여기를 통해서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간혹 그 이제 우리가 이 로봇 만들 때 이 선들이 계속 이제 구겨지잖아요. 막 이렇게 구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드물긴 하지만 이 내부에 있는 또 이 선이 단선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접촉 불량도 되고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기어가 파손된 경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긴 다 괜찮은데 지금 요 기어가 이 가끔 요 톱니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톱니가 깨지면 얘가 이제 요 부분은 헛돌게 되거든요. 여기가 물리지가 않기 때문에 돌다가 그래서 어 이제 뭐 얘든 어디든 이가 깨지면 우리가 그 부분만큼 헛돌기 때문에 이 로봇이 제대로 이제 모터가 동작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게 잘 회전이 원활치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톱니가 깨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기어만 바꿔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또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는 모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교환이나 AS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우리 모터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로봇에 연결했더니 모터가 문제없이 잘 돌더라. 그러면 이제 모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로봇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게 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그 해당 로봇의 건전지 잔량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전지 양이 부족하면 모터가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터는 굉장히 많은 전류를 소모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전지를 계속 오래 쓰다 보면 건전지는 전압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전류값도 계속 비례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LED가 켜지는데 이 LED는 사실 전류 소모가 많이 필요한 부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불이 잘 켜집니다. 건전지 전압이 많이 떨어져도요.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LED가 잘 켜지면 건전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인보드가 켜지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배터리 양이 충분치 않으면 이 LED는 켤 수 있어도 모터를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그만큼 공급할 전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사실은 꽤 많이 차지합니다. 이제 요거는 그러면 건전지 잔량이 어떻게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예전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건전지를 넣으면
그 LED가 여기 이제 4개가 있는데 요 4개가 다 켜지면 배터리 잔량이 좀 많은 거고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근데 요새 거는요. 이제 메인보드에 우리 시작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스타트 버튼. 요거를 조금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요게 만약에 4개가 들어오면 배터리 잔량이 충분히 많은 거고요. 여기 3개, 뭐 2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요 배터리 잔량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2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교환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잔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요거는 보통 어, 우리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테스터기라고 있는데 요걸로 전압을 측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싼 건 되게 비싸지만 저렴한 거는 10,000원대 테스터기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요걸 활용해서 배터리 전압을 체크를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전지에 이제 플러스 볼록한데 마이너스를 그 테스터기 리드봉으로 재면 배터리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그 기계에 이제 장치에서 디스플레이로 보여줍니다. 여기 몇 볼트가 얘가 이제 1.4볼트인지 뭐 1.5볼트인지 이런 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걸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두 번째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제 이 1번 방법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개별 배터리의 용량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집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이 건전지 준비할 때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많이 들어있는 배터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사서 쓰는 경우가 좀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배터리가 어, 혹시 이제 얘가 불량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그리고 또 이게 집에서 막 쓰다 보면요. 이 배터리 건전지는 보통 외형으로 봐서는 새 거하고 좀 사용한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뭐 흠집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막 서랍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쓴 건데도 새 건 줄 알고 애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럼 이제 몇 개가 섞이는 거죠. 새 거 세 개랑 헌 거 하나 아니면 뭐 새 거 두 개랑 헌 거 두 개 이렇게 섞이면 전체 직류 전압은 어쨌든 이걸 다 더한 건데 그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 전압이 낮아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터 구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만 있는 배터리만 새 걸로 바꿔주면 되죠. 새 거가 2개, 헌 거가 2개면 이 헌 거 2개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1번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4개 중에서 뭐가 새 건지 헌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테스터기를 이용하면 개별로 배터리가 어떤 게 이제 전압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배터리 잔량은 충분히 있다.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는 메인보드의 모드 설정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메인보드가 모드가 우리 원하는 로봇 모드로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이제 코딩을 했다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우리 이제 큐브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거기서 작성을 했을 때는, 일단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잘 짰는지, 거기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과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간혹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요. 빌드를 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했다고 그냥 착각하고 다운로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프로그램만 짜서 빌드만 시키고 빼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메인보드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 거는 0번 모드에서 동작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번 모드로 해서 요 그냥 무한회전 모드에 모터 연결해서 잘 돌고 있으면 요 그 문제는 아니죠. 프로그램의 이제 문제이니까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다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터가 동작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메인보드의 불량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서 우리 보면은 이제 이 모터 연결하는 요 모터 단자 있죠? 요 잭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드물지만 여기 모터 드라이브 이 IC 칩이 얘가 망가지면 당연히 여기 모터 또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인보드의 문제. 또 우리 보통 이런 모드가 여기 내장이 돼서 나오는데 간혹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게 프로그램 내장된 게 지워져서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이제 이 메인보드의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인보드를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터가 정상 작동한다. 다른 애한테는 연결했을 때 모터가 잘 돈다. 그럼 모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모터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요 문제를 보고 근데 건전지 문제도 아니다. 또 모드 설정도 제대로 했다. 또는 프로그램 확인도 제대로 했다. 이런 게 다 됐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요 메인보드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 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이제 AS 또는 교환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선생님들이 잘 구분해서 확인하고 있으면 현장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드물긴 한데 이제 요거 있었어요. 또 한때 좀 돼서 요새 이제 축이 좀 개선이 돼서 그런데 예전에 여기 그 축이 부러져서 여기 꽂히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 이제 빼기가 어렵죠. 부러졌으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클립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DC 모터가 요 모터 축이 보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관통할 수가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지금 요 클립을 이렇게 하나를 일자로 이제 펴게 되면 요 클립이 요 구멍 사이로 딱 들어갑니다. 요걸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클립이 모터 축을 관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만약에 그 축이 부러진 게 들어가 있다면 반대쪽에서 클립을 집어넣어서 밀게 되면 얘가 클립이 나오면서 얘를 밀어내서 여기에 꽂혀 있는 그 부러진 축을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해결 못해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거를 클립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하면 얘는 현장에서도 바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이렇게 사용해 본 클립이 가장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구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DC 모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뭐 교환을 할 건지 AS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현장에서도 대처하기에 훨씬 아마 좀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